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저희 회사의 EV3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정말 만족감이 높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히트펌프 덕분입니다. 히트펌프가 뭔데 그러냐? 히트펌프는 여름철에 에어컨 정말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히터 정말 따뜻하게,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이렇게 먼 거리를 가더라도 전기의 소모는 최소한으로 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근데 지금의 히트펌프는 이 브랜드마다 아이디어도 다르고 기능들도 다르고 성능도 천양지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15%밖에 안 떨어져요. 전기차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히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히트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그 히터가 잡아먹는 전기를 최소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이 EV3 같은 경우는 겨울철 주행거리가 겨우 16%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효율면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저희 뭐 이썸님이라든지 모트라인의 윤성노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에어컨 고장나기도 했잖아요. 히트펌프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이 내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어컨은 내 차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됩니까? 자동차 엔진의 벨트로 연결이 돼요. 에어컨 벨트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고무 벨트가 이렇게 다 돌아요. 그 벨트 따라서 돌면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에어컨을 더 이상 나는 작동시키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 거기서 풀리를 클러치로 딱 떼버리죠. 그러면 이게 헛돌게 만들어지도록 됩니다. 굉장히 구식 느낌이 나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에어컨 방식입니다. 겨울철엔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동차의 뜨거워진 냉각수를 실내로 들여보내서 거기다가 팬을 돌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내를 덮여주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또 갖고 있죠. 자동차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히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또 열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열선을 또 별도로 작동해서 그걸 PTC라고 해요. PTC로 차가 차가울 때도 히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붙이기도 하고요. 정말 복잡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들어서 나오는 히트펌프는 다양하게 덧붙어 있는 장치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열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됐어요. 대체 어떤 기능이길래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건지 한원 시스템 연구원분을 직접 만나 뵙고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대전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심당, 하나는 한원 시스템이죠. 네,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차 EV3의 H백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어떤 제품이길래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지 이거 직접 살펴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 제품을 직접 뜯어놓고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여기 진짜 신기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원시스템 연구본부의 열관리 대응 시스템팀 강인근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책임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엄청 많은 부품들이 쫙 깔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와, 이게 다 뭡니까? 저희 한원시스템에서 좀 최근에 개발을 했고 자랑할 만한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이 이제 H백이라는 부품인데요. 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맨날 이런 거 접합니다.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 무시하세요.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은 여기서 항상 이렇게 조수석에 딱 앉아서 여기서 요거 꼭 이렇게 빼봅니다. 요거 이렇게 빼서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체를 스스로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는 거. 조수석 글로브 박스 딱 열면 나오는 바로 거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겼는데 안에는 요렇게 생긴 거였네. 좀 놀랍긴 하다. 우리가 보통 어지간한 차 보면 이렇게 하면 비쳐 보이거든요, 빛이. 네. 근데 이거 비쳐 보이지도 않네요. 이거 그리고 왜 이렇게 촘촘해요? 이런 느낌이네. 필터를 판단하실 때 다 흰색이다,
좀 싼 거, 아, 그래요? 색깔이 있다, 좀 비싼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품 필터일 때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애프터마켓에도 좀 다양한 필터 종류가 나와 있어서 좀 기능성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필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보면은 괜히 이렇게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기능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 바람이 안 통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필터가 이제 불량품이면 실제로 H백에서 바람을 만들어내서 사용자에게 뿜어줘야 되는데 저항압을 작용을 해서 바람이 통과하는데 저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화려하게 저희가 전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이 이제 저희 VR LED라고 하는 광촉매 모듈입니다. 이게 조수석이고, 이게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버튼들이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이에 지나가는 요 사이에 여기다가 뭘 달았어. 광촉매 모듈에 가시광선을 투입함으로써 촉매 작용을 일으켜서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현재 최초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북미의 페이스 어워드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필터링 하는 것도 사실 헤파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카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걸러질 거고, VOC도 좀 걸러질 거고, 미세먼지도 좀 걸러질 텐데,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 있거나 뭐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잡아줄게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거쳐주네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뭡니까? 여기 보시는 H백이 저희가 이제 스플릿 H백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에 적용되어 있는 H백입니다. H백이라는 것 자체가 차량 실내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패키지나 실내 거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H백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내에 장착되는 부분과 실외에 장착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필터 교체하실 때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필터 교체하시는 거 많이 해보셨죠? 사실 여기 크기가 상당히 큰데 여기 이쪽으로 빠지고 나면 실내 공간도 더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도 더 여유로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블로어 모터도 어쨌든 돌 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 알죠? 전문가십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 요거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요만했던 게 요만해졌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아져? 새롭게 EV3에 적용된 H백입니다. 이야, 진짜 작아졌네? 이렇게 작아진 거는 이건 원가 절감 아닙니까? 원가 절감보다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역할은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측면에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서 H백의 이 높이 방향을 좀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까지 작아지면 근데 좋아지는 점은 뭐가 있어요? 차량의 거주성이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H백의 설계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방향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실내에 장착돼 있던 카피 모듈의 디자인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사용자의 발 거주성이나 콘솔 쪽에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레그룸 폭하고 조수석 레그룸 폭은 다릅니다. 어지간한 차들은 조수석 쪽으로 좀 더 밀려가 있어요. 이만한 게 가운데 그냥 딱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미는데, 근데 이 EV3는 레그룸이 넓어. 조수석도 넓고 운전석도 넓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짧으니까. 너무나 공간이 많이 남겠는데? 아, 참. 수납 공간을 요 밑에다 한참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V3가 수납 공간도 많고 레그룸도 많고 그랬던 거구나. 이베이포레이터 그리고 컨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로 눕혀지면서 높이를 확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히트펌프라는 게 뭔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때문에. 히트펌프 자체는 에어컨을 틀었을 때 실내는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차량 범퍼 앞에 서 있으면 뜨끈뜨끈하죠. 뜨거운 바람이 우우우 나오죠. 그런데 겨울철이 됐을 때 운전자가 밖에 나가서 뜨거운 바람을 맞을 수 없으니 시스템 내에서 흐르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실내가 뜨겁고 밖이 차갑게 만든 게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실외를 에어컨으로 하고 실내를 실외기로 한다.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겁니다. 에어컨을 뒤집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이유는 밖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를 갖고 저게 저렇게 차가운데 어떻게 히터로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열교환이라는 거는 온도 차이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밖에는 차가운데 냉매가 그거보다 더 차가우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열교환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와 냉매 사이에서 흡열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밖이 영하 10도든 영하 20도든 그거보다 더 차가우면 어쨌든 거기서 열을 가져오잖아.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이 몇 도까지 히트펌프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히트펌프 시스템들은 영하 20도 정도까지는 히트펌프가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영하 20도에서도 히트펌프는 제 역할을 한다. 그렇구나.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저희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H사와 함께 공동 개발로 해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제품이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로 EV에 들어갔던 히트펌프? 네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군요. 니로 EV를 제가 샀는데 그때 진짜 사면서 조금 열받았던 게 아니 히트펌프가 옵션이야. 옵션인데 뭐 하여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만큼 히트펌프 시스템이 중요하고 추가로 구성되는 부품도 많고 그만큼 난방 성능 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히트펌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장 페어를 히트펌프 난방의 흡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품들이 발열을 하게 되면은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사실 그냥 버려져도 되는 열인데 그걸 히트펌프 때 흡열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에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오히려 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식혀야 되는 열들을 사용해서 자동차 히터로도 사용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추가 구성 부품이 적용이 됐는데요. 배터리와 다양한 전장품들의 통합 열관리를 2세대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요거 뭡니까 요거? 이게 히트펌프 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실내 열교환기인 실내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쪽에 히터 나오게 되는 뜨거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뜨끈뜨끈해집니다. 뜨끈뜨끈해지고 바람 쐬면은 그럼 뜨끈뜨끈한 바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히트펌프만으로도 이제 난방을 보조할 수 있는데 실제 추운 겨울철에는 전기가열식 PTC가 적용이 되어야지 맥스 난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책상 밑에 놓는 이런 선풍기 같이 생긴 이거 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불 여기서 충분히 뜨겁지 않으면 얘로 조금 더 뜨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바로 켜자마자 뜨겁잖아. 필요한 온도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근데 저는 히트펌프 옵션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다 삭제되고 요것만 달랑 있었다. 아, 추웠지 당연히 춥고 그리고 요거는 전기를 빨아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전기차에 히트펌프 없는 거 말이 안 된다 해서 요즘에는 현대기아의 모든 전기차에 히트펌프가 들어가죠? 네, 최근에는 아마 스탠다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지. 도대체 그 히트펌프를 옵션으로 뺀다는 게 말이 되나? 자,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이제 뭐가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는 제품이 3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 모드 작동 시에 흡열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차이를 가지는데요. 수열원에 특화되어 있는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원? 그게 뭐예요? 여기 보시는 스윈식 컨덴서에서 냉각수와 냉매만을 열교환해서 흡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시스템이 어려워져야 저희 한원 시스템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순행식 열교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보면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운 거 있을 때 뜨거운 걸 차갑게, 차가운 걸 뜨겁게 그 중간 정도의 온도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장치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터보차저에 보면 인터쿨러 그런 것들. 근데 얘는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뜨거운 냉각수를 가지고서 히터를 좀 작동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 냉매를 여기 지나가게 해서 우리 냉매 좀 뜨겁게 해보자. 그래서 히트 펌프를 좀 더 효율이 좋도록 해보자. 이런 용도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맞죠? 네,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4세대네요 벌써.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년도 안 걸렸어. 저희 EV3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장치라고 합니다. 이 부품이 저희가 이번에 EV3에 최초 적용된 냉매 모듈입니다. 여기 있던 냉각수가 춘행식 칠러 같은 것을 거쳐서 그래서 데워지기도 하고 식혀지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냉매가 들어가는 밸브는 몇 개인 거예요? 이것도 밸브라고 하나? 냉매 모듈의 구성은 크게는 열교환기와 냉매 밸브 그리고 냉매 분배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냉매를 여러 개 밸브에서 열고 닫고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뭐 밸브 이름이 있진 않아요? 밸브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유로가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의 제어기에서 냉매 밸브의 위치와 열림량 등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제품이 냉각수 모듈로 워터펌프나 냉각수의 유로를 제어하는 밸브 그리고 제어기, 리저버 탱크 등을 하나의 모듈 단위로 부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밸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그 헥사 밸브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헥사 밸브 자체가 이번에 EB3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고 냉각수 유로를 전환하거나 개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옥타 밸브던데.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저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오닉 5는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냉각수 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왜 두 개였어요? 얘는 왜 하나고? 기존에 같은 경우에도 두 개였고 지금도 동일한 두 개의 경로를 가지는 기능을 이 하나의 통합된 모듈에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두 개의 경로로 따로따로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냉각수가 가지고 있는 경로는 상당히 차량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고온의 영역의 냉각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중간 정도의 미지근한 냉각수 유로가 존재하기도 하고 때론 냉각수 유로가 차가워야 되는 영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냉각수 유로가 다양하게 존재할 때마다 그 냉각수 유로를 제어하는 이 헥사 밸브에서 각각의 유로를 선정을 하고 모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똑똑한 놈이네.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와. 그러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터리 냉각에도 사용이 되나요? 네, 모터 냉각에도 사용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모터와 배터리 냉각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열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는 실내 냉난방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최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전장품들의 토탈 열관리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품들과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냉각수 자체의 온도를 항시 적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저희 공조 시스템의 역할인 거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나 전장품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나 수명, 내구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배터리나 전장품들의 효율도 좋아지게 되고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배터리 소중한 건 아는데 반대로 히트펌프가 소중한 건 흔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행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와, 히터가 안 나와 이러면 이거 히트펌프 고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내구성 중요하게 그리고 또 안전성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꼭 서비스 센터 들어가셔서 점검을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히트펌프 이렇게 소중하다니까요. 이베이포레이터 이건 뭐 흔히 우리가 이게 에어컨이 되는 거구나, 이게 차가워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컨덴서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컨덴서는 보통 실외기 같은 거 보면 실외에 있는 그거를 컨덴서라고 하잖아요. 네네. 에어컨으로 작동될 때도 얘는 계속 뜨거운 거예요? 맞습니다. 에? 그래요? 네, 이 부품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추가되는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흔히 말해서 에어컨이 작동할 때는 여기 적혀 있는 증발기에서 흡열을 해서 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 네. 히트펌프 모드가 작동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너 컨덴서에서 방열을 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여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도 작동될 수 있는 건가요? 동시에 두 개의 경로로 냉매는 흐르고 있습니다, 항시. 항시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H백이라는 부품에서 네.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시 흐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제어해요? H백 내부에 쉽게 생각하면은 증발기를 통과하는 경로와 실내기를 통과하는 경로를 단속할 수 있는 도어가 있습니다. 공기를 이쪽으로 흐르게 하느냐 이쪽으로 흐르게 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거만 갖고 한다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은 굳이 뜨거운 경로로 흐르는 실내기 쪽으로는 바람이 지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증발기 쪽으로만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H백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난 세계 최고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많은 글로벌 OEM사에서도 이제 모듈러라는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이 모듈러 부품 형태로 조립됨으로써 조립 과정 시의 공수나 사이클 타임을 줄여서 조립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성차 회사들이 플랫폼 또는 아키텍처화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듈러 부품 구성을 통해서 차급
차종 간의 부품 공룡화에도 상당히 유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의 자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작아지고 형상이 딱 균형이 잡혀지면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스포츠카도 만들었다가 트럭도 만들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이런 소형화 같은 것도 잘 이루어진 것 같네요. 지금 히트펌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항상 궁금해하시고 지식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었는데 오늘 좀 그게 좀 해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즘 좀 걱정되시는 거 좀 있으세요? 얼마 전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봤더니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책임이 어떻게 해요?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전기차 캐즘 현상일 것 같은데요. 다만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차종을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공조 시스템을 적용해 왔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부품인 H백이나 컴프레서 그리고 열교환기 등을 내재화하고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하이브리드나 일반 내연기관 차량 등 뭐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대응 가능한 종합 열관리 부품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어떤 게 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자동차 브랜드별로는 어때요? 한호 시스템이 국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업이니까 KH백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3사와 독일의 메이저 3사에도 상당 부분의 포션의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뽕이 차오른다. 어느 대륙의 어떤 곳에서 자동차가 잘 팔려도 한원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원 시스템의 다양한 장비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다양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더 뛰어나게 발전되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문제없이 충분히 주행거리 길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좋은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